여러분 절대 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망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고들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일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망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 망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분명 망하지만 않아도 누구에게든 운은 들어오고 또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시면 누구이든 이 집이 망할 집인지 흥할 집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한 번 망한 집이 다시 일어서기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는 재력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보다 의식적인 문제라고 풍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의식, 즉 생각이 죽으면 이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으며 이를 다시 변화시켜 이를 다시 살려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도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오랫동안 젖어온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렵고 지난한 일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체념증후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는 어떤 사람이든 일정 기간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지해 버리게 되며 이로 인해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며 변화를 시키려 하지 않으며 또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하는 집은 풍수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창고가 다른 집과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 창고는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물건들과 도구들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여 풍수적으로 이곳이 관리가 안 돼 이곳의 물건들이 녹이 슬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집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또 망할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창고는 현대로 바꾸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집안의 서재와 팬트리 공간 그리고 베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시는 공간,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책상 위를 한번 보세요. 또 팬트리 공간이나 베란다를 한번 보십시오. 혹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은가요? 혹 죽은 식물이나 버려야 할 빈 화분들, 또 쓰지 않는 청소 도구들이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이 책상이 완벽하게 공부나 또 업무를 할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요? 물론 이 정도 되어 있다면 이 집은 번영할 집입니다. 하지만 망할 집이라면 절대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것은 바로 의욕입니다. 네, 풍수학에서는 의욕이 없는 집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릴 것은 꼭 버리세요. 베란다에, 창고에 버려야 할 물건들은 꼭 버리십시오. 분명 그만큼 새로운 것이 차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생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말이죠. 물론 이런 집이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버릴 물건들이 꽉 차 있는 집, 그런 집은 분명히 망하게 되는 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망할 집에는 현관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관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것은 바로 나갈 때 배웅하는 사람이 없고 또 들어올 때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중에는 이런 집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갈 때는, 특히 집안에 어른이 나갈 때나 들어오실 때는 무조건 가족들이 잘 다녀오셨어요, 또 다녀오세요 라고 반기거나 배웅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나갈 때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절대 방 안에서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가정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큰 부자분들이 출근을 할 때 가족들이 모두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또 퇴근을 할 때에도 가족들이 모두 입구에서 반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인사는 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또는 그래 잘 다녀왔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바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항상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가정이 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망할 집은 거실의 소파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에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으며 또 화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할 집에는 대화가 없고 가족 간에 서로 피하고 또 불화만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가정은 가장 최소의 사회입니다.
이런 작은 사회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 또 더 큰 회사 공동체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네, 하여 이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풍수학에서는 소파에 가족들이 자주 모여 앉는 집이 번영할 집이요, 이곳 소파가 늘 허전한 집, 또 늘 혼자만 앉아있는 집이 망할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주 모이세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 대화는 한번 트여야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 어려우시면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과일이라도 먹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네, 그래야 최소한 운이 머물기라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망할 집은 식탁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셨습니다. 네, 그래야 운이 들어오고 번영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탁의 외로움은 삶의 의지와 삶의 목적을 놓아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누구라도 편하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현대사회가 서로 바빠서 하루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 것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절대 누구라도 혼자 밥을 먹도록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누구라도 식사를 할 때는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하루의 힘듦에 관해 들어주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삶의 의지와 삶의 의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집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집은 집안에 어두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밝음과 어두움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최악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가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 또 얼마나 양지에 집이 세워져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밝음과 어두움입니다. 물론 잠을 자는 공간이야 어두워야겠지만 그 외의 모든 공간들은 가능한 밝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어두움이 가득하고 우중충한 그런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벽지도 밝은 색상, 또 조명도 밝은 것, 품위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밝음이 가득한 집이 많은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런 집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큰 번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밝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번영하는 집이 되기 위한 풍수의 가장 기본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모든 번영과 모든 행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